저희가 항상 이런 거 하면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땡땡땡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마피아란 무엇인가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좋은 접근입니다. 네. 자, 마피아란 무엇일까요? 조폭이요. 이태리 조폭이요.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네, 범죄 조직이라고 다 마피아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조직 범죄가 다른 범죄 조직이 또 있습니다. 아, 다 아예 명칭도 달라요? 달라요. 네. 오, 아뿔싸. 그럼 제가 준비한 건 마피아가 아니게 되는데요. 이럴 수가. 이런. 자, 좀 이따 실제로 한번 네. 쳐보도록 하고요. 일단 마피아의 어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13세기 시칠리아 군대가 프랑스와 싸우면서 이렇게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외쳤겠죠. 이제 번역을 하면 이탈리아는 열망한다. 프랑스의 죽음을 오. 앞글자를 따면 마피아가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문장의 앞 예, 글자를 따서 만든 오. 조합 언어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설도 있고 나중에 짜맞춘 예. 거 아니야. 네, 19세기 민족주의자 마치니가 있는데 마치니 M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구호랑 이제 섞여가지고 마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있다는 설이 있는데 다들 좀 이렇게 민족주의 그런 네. 쪽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누군가 짜맞춘 게 아니야 라는 말도 좀 많이 있고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자, 일단 마피아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관피아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세상은 원래 혈연, 지연, 학연 아닙니까? 여기 그게 다 들어갑니다. 아, 사전적인 의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마피아 혹시 있으세요? 알파치노. 아, 알파치노. 니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멀쩡한 배우를 그만큼 연기를 잘하셨다는 거죠. 아유, 대부에서 확실히 그럼요. 마피아였죠. 네. 알카포네 다들 아시잖아요. 네. 알카포네도 사실은 이 정의에 따른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아하. 진짜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긴 하지만 시칠리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카포네에게 물어봐, 당신 마피아예요? 그러면 나는 마피아지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예. 대부분 마피아라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탈리아계 미국 범죄 조직 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살펴보니까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이 다 마피아가 또 아니래. 일단 그냥 요약하자면 시칠리아계, 넓게 보면 이탈리아계 그 정도. 그리고 그 조직이 가족 중심, 친족 중심, 혈연이 또 엮여야 돼. 그럼 착한 일을 하는 또 그런 조직은 안 돼. 범죄 조직. 이렇게 마피아가 예, 정의가 되는 세 가지 거습니다. 조건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뭐 본래 뜻은 그래서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 이 정도로 그냥 대중적인 이미지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마피아는 범죄 조직의 일반 대명사로 쓰이기도 요즘은 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시칠리아 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마피아가 딱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시칠리아가 항상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기원전 8세기 때 그리스인이 침입을 하고 번갈아가면서 온갖 민족들이 침입을 했다고 해요. 시칠리아 섬이랑 또 본토랑은 또 약간 민족이 다르다고 하다고요. 예. 어쨌든 이제 1000년 넘게 계속 침략을 받으니까 외부인은 믿지 못하고 자기 가족, 친척 이런 애들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혈연 중심이 그죠. 생겼군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정부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지주들 그쪽에서 이제 사병을 좀 키우게 됩니다. 이 사병을 키우는데 뭐가 계속 침입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사병이 주민을 보호하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아, 그래서 뭔가 마피아가 항상 보호한다는 그쵸, 그 구실을 가지고 뭔가 막 그러는구나. 대부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네 가게 지켜주니까 돈을 내라. 보세 내라. 그게 이제 마피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마피아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살펴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대부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목을 대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강력한 후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원자에게 의뢰를 하는 의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호의를 교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뢰자가 뭐 1, 2, 3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의뢰자 1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대부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뭐 요즘에 장사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자가 너의 고민을 다 알았다. 돌아가라. 하고 일을 처리해 줍니다. 네. 청부업자도 아니고. 그러고는 이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너는 다음에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된다. 근데 이제 또 의뢰자 2가 오겠죠. 와서는 또 대부님 어쩌고 저쩌고 의뢰를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는 의뢰인 1을 불러서 네가 이제 호의를 베풀 때가 됐다 나에게. 걔한테 뭔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는 서로 모르고 이제 후원자 중심으로 이제 엮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피아가 보호해주고 그 단원들이 보호를 받는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단원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엉겅키 풀에 비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엉겅키가 있는데 그 풀들이 다 납작으로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네. 서로는 이제 접점이 없고 그 마피아 두목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네요. 그게 약간 그 과거의 마피아의 제일. 일하는 방식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예. 뒤에 가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게 오메르타라고 있는데 목계, 침묵을 지킬 의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피아 단원과 단원 사이의 문제다. 정부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조직 내라기보다는 남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이제 남부 이탈리아 전통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도 지인 찬스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일을 할 때 뭐 사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친구의 친구에게 청탁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가 뭔가를 들어주면 또 친구의 친구 방식으로 또 연결해서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요. 제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의 명예가 손상이 되면 참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족 누가 죽으면 또 복수하러 가고 피가 또 피를 부르고. 근데 아까 그게 뭐 오메르타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계속 합법적으로 방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는 자기가 계속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요거를 또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데요. 후원자도 후원자를 찾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정치계랑 연결이 되고 이걸 뭐 파르티토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네요. 매수하는 거. 그렇죠. 좋게 말하면. 그래서 뭐 항상 마피아 단원이 무슨 범죄 저질러도 네. 다들 이제 뭐 증언도 안 해주고 정치계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도 좀 순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탈리아에서 이제 번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민자를 엄청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계가 또 대량 이민을 가게 되고 그리고 1920년대에 파시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피아를 소탕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요? 네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외로 진출하자 하고 가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미국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미국 쪽에는 이미 자리 잡은 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갱이 아일랜드계 하고 유태계 그쪽에서 먼저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계 마피아는 좀 쭈구리 신세였습니다. 근데 딱 이때 금주법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때 열심히 밀주를 만들어서 이탈리아계가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게 큰 원동력이 됐군요. 네, 엄청 크게 되죠. 근데 그 재밌는 거를 최근에 알았는데 알카포네가 밀주를 밀수하는 것보다 우유 배달로 돈을 더 크게 벌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우유. 알카포네가 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술은 성인만 먹을 수 있어. 우유는 다 먹을 수 있다. 그 우유 품질이 안 좋았던 그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유가 유통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니까 우유가 상하고 네. 그래서 정치계에서 약간 상한 우유는 몸에 좋다 막 이런 것도 막 선전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품질 좋은 우유를 배달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애들 쫙 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게 우유가 지금처럼 뭐 몇 달치 결제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들고 다니면 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좀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무기도 이미 있고 그래서 딱 적합한 마피아 가기 너무 상품이었던 좋은 거죠. 사업이었구나. 그리고 뭐 마피아에게도 좋지만 우유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네. 사업이었네요. 알카포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합시다. 음. 아까도 제일 좀 저희가 잘 안다라고 하면은 알카포네가 제일 유명한 마피아잖아요. 네. 예, 풀네임이 알폰스 가브리엘 알카포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예, 길군요. 예. 뺨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서 스카페이스라는 별명도 있고요. 예, 소시적에 와인 오프너로 이렇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필 다쳐도 와인 오픈으로. 이게 뭐 범죄 조직에 처음부터 몸담았던 게 아니고 그냥 좀 양아치로 살다가 결혼하면서 성실히 살아야겠다 하고는 꽤나 월급쟁이로 성실히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요? 놀랍죠? 네. 네. 약간 부인 포스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월급쟁이로 살다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해서 다시 이제 좀 빽했고요. 시카고의 마피아 조직 아웃핏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유가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는데 시칠리아 출생이 아니고 나폴리 출생이었어. 근데 이 나폴리 정도면 남부인데 그러니까요. 해주지. 남부인데 시칠리아 정통 마피아 아니다. 나폴리면 피자를 구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출세욕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좀 더 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당시로서는 꽤나 폭력 수위가 높은 테러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꽤나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26살에 조직을 물려받습니다.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그럼 직장 생활은 언제 했던 거야? 엄청 빨리 했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아일랜드 갱이랑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말했던 것처럼 밀주, 우유 지금 이제 패권을 차지를 하는데 이제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요. 이게 피크로 터진 사건이 피해 발렌타인데이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서군 발렌타인데이 때 그야말로 막 잔혹하게 막 살해를 하고 그런.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뒤집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밀주로 떼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금주법이 폐기될 때쯤에 기소가 됩니다. 예. 벌만큼 벌었을 때. 밀주 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로 사람을 많이 죽이긴 죽였잖아요. 네. 자기가 뭐 손을 직접 안 썼다고 그래도 이제 사주를 한 거고 그런데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닙니다. 금주법 위반으로 기소됐나요? 네, 오메르타 규율 때문에 이제 두목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였다 이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금주법으로도 기소를 했다가 또 뭐 어떻게 되고 결국은 탈세로 잡혀갑니다. 아하. 미국 탈세. 역시. 뭐 잡혀가긴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뭐 정제법 쪽에 뭐 이쪽에 끈이 많아서 네. 이 사람은 뭐 잡혀가면서도 좀 싱글싱글 웃었어요. 한 2, 3년 쉬다 올게. 근데 실제로는 8년 정도 살았습니다. 꽤 꽤 오래 많이 살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일조한 사람이 언터처블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엘리엇 네스 수사관인데 이 사람이 절대 매수가 안 됐다고 그래요. 엄청년 결백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애틀란타 교도소에 있다가 알카트라즈 섬으로 이송돼서 그 악명 높은 그렇죠. 교도소. 네. 이 뭐 절대 탈출 못한다는 그곳 아닙니까? 네. 중간에 아파서 나옵니다. 아니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계 많이 보던 모습이네요. 느낌이 좀 안 살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제 마피아 두목이라 그러면 총 맞고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좀 간지 안 나네요. 일찍었다고 나오셨나 혹시? 중간에 이제 매독하고 그다음에 아. 코카인 후유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약도 했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에 아파서 출소하게 되고요. 네, 결국은 좀 이제 좀 앓다가 48? 빠르게 사망합니다. 일찍 죽었네요. 그러니까 막 알카포네가 사실 좀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짱센 마피아다 막 이런데 실제로 이제 보면 동시대 그 알카포네보다 더 이제 넓은 구역을 관할한 마피아도 있었고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이 쇼맨십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은 걸 해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 그걸 또 신나게 또 보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은 약간 셀럽대하는 느낌? 마케팅을 잘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막 우유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달해주는 우유가 훨씬 좋아. 그런 거에서 약간 포인트를 받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대공황 시대에도 좀 있었잖아요. 네. 무료급식소 이런 것도 열었대요. 어.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었겠죠. 아, 관리를 잘했네요. 정말. 뭔가 좀 그런 거를 정치적인 그런 센스가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코로나 때 다 통제되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그 취약계층은 그러면은 이제 무료로 뭔가 배급을 받아야 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하니까 되게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네. 근데 마피아 쪽에서 이제 급식소 열고 생필품 갖다 주고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공권력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좀 전통적인 부분에서 사병으로 지켜준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로 돈을 벌긴 버는데 일단 너네를 보호해주고 있긴 해. 이거 티를 좀 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년째 지나면서 이탈리아계 쪽에서 좀 이제 평정을 하게 되거든요. 갱단 쪽은. 그러면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혈연 중심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기업형으로 그렇죠. 바뀌나요? 네, 기업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연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제 뭐 시칠리아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마피아라고 하면 이탈리아계라고 좀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얘네들도 세계화에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정치 권력이랑 결탁을 하면서 아 여기서는 다 먹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좀 뻗어 나가는데 이제 제일 좀 세계화에 힘을 쓴 세력이 한 세 군데.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중국의 사마페, 일본의 야쿠자 이쪽이랑 좀 많이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교류를 했어요 걔네들이랑 정치, 그런 그러니까 게 뭔가 아니고. 좀 이런저런 게 있다고 합니다. 좀 이제 세계의 마피아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갱단은 뭐가 있네 이런 거 보니까 이름들이 되게 오글거리더라고요. 독일의 터키계 갱단 이름이 있습니다. 터키계? 네. 회색 늑대단이라고. 이게 뭐야 했는데. 약간 판타지 게임이 그러니까요. 나올 조직 이름. 캘리포니아의 갱단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오렌지, 씨앗 3개 뭐 이런 거. 지옥의 천사. 아, 로스앤젤레스. 이제 특별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양치님이 중국 사마페 내용. 제가 이거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마피아냐고. 지금 엄청 뭐라 잠깐 그랬어요. 중국 사마페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왜 마피아냐고. 제가 어제 엄청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피아의 친구 사마페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마피아가 조폭이지. 자꾸 사마페 들고 하는 왔어. 거예요. 사마페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정말 정색하면서 사마페가 왜 마피아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아니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한 건 또 다른 마피아였잖아요, 거였어요. 진짜. 네. 아니요, 그것도 그거였어요. 20년대 중남미 마약 카르텔 아, 진짜요? 아 계속 마피아에서 살짝 변한 전 진짜 마피아의 마피아인 게 없었어요. 직업이었구나. 어쨌든 간에 근데 파케 내에서는 좀 통일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전면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히 아니 사마페 부정해도 얘기 돼요. 네, 세계로 뻗어가는 마피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마피아가 아직도 조직적으로 굉장히 성행하고 있나요? 그럼요. 미국에서? 네, 제가 오늘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책도 있어요. 마피아의 계보해가지고 네. 어디에 무슨 패밀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확실히 다 범죄 조직이잖아요. 네. 그게 명맥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좀 심각하지 않아요? 네. 거기가 마피아들이 이제 검사들 살해하고 암살하고 초반에 좀 이제 이탈리아계 쪽 마피아 그걸 먼저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또 너무 시커머니까 또 암울해지는 거예요. 뭐만 했다 그러면 검사들이 다 죽어. 기소만 했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진짜 무섭구나. 누가 증언 한 번 했다가 평생 어떻게 썩어가게 되는지 막 이런 네. 거 막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밝고 건강한 걸로. 우리 다음 주제 사기인데? 아, 정해진 거야? 아 사기야. 미쳤네. 이게 그 마피아의 어떤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나 보네요. 네, 이탈리아는 그게 되게 좀 심각한 거.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침묵의 규율 그거를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확실한 보복을. 자비가 없다. 폭탄 테러도 하고 킬러로 죽이기도 하고. 야쿠자와 카르텔과 사마페의 차이는? 그런 건 네가 조사하시고요. 아니, 안 삼합회의 뜻이 천지인을 일치를 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야? 굉장히 의미 깊은. 아, 네. 네. 최초의 마피아가 약간 의적 활동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근데 삼합회도 비슷하게 본인들이 좀 의적으로 엮이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삼합회 활동이 뭐야? 라고 이렇게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 청을 세운 만주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 결사. 저도 그 글을 봤는데 네. 이건 뒤에서 후세에서 네. 좀 그냥 미워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뭐 천신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급으로 끼워 맞춘 게 아닐까. 일단 좀 있어요.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뭐 주장일 뿐이구나. 20세기에는 이제 뭐 공산당에 대항했다. 뭐 이런 식의 명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마피아랑 상합회가 좀 뜯어본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친족 관계로 엮이는 계파가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총 두목이 누군지 모른다. 이것도 비슷하고요. 비밀 유지 계열도 있습니다. 비슷하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탈리아 이민자를 바탕으로 마피아가 퍼졌던 것처럼 중국 이주민 중심으로 이제 상합회가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홍콩이 굉장히 좀 뿌리가 깊게 박혔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997년에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이 되잖아요. 네. 나름대로 상합회 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저 깝깝한 공산주의 쪽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세계화를 해야 한다. 그쵸. 세계화가 포인트. 아니, 공산주의로 넘어가면은 뭐 완전히 청산당할 것 같은 느낌이긴 그러니까 하네요. 일단 그렇긴 하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홍콩 쪽에서 그냥 민간인이더라도 엄청 이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민이 보통 이제 북미나 아니면 좀 남미 쪽도 갔다고 그래요. 보통은 북미로 가는데. 근데 딱 그만큼 이제 상합회 세력이 뻗어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미나 북미로. 예. 그리고 그러면서 좀 그 삼합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입국 거절당한 사람들도 많고. 홍콩 사람들이. 네. 주성치 같은 경우도 이민하려다가 삼합회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아니 억울하겠네요. 아니. 그랬을지. 진짜. 알 수 없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이탈리아계 미국 마피아들이 있었잖아요. 예전과 같이 이제 뭐 갱단끼리 뭐 전쟁을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손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진짜 자꾸 사업가 망해버리지. 근데 이 비슷한 과정이 일본 쪽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중남미나 동유럽, 러시아 이렇게가 다 기존에 뭔가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있었어. 근데 이게 뭐 이민으로 퍼졌어. 그럼 손잡자 해서 이제 뭐 좀 성장한. 과거랑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 하겠다는 소리고요. 그만큼 공권력이 강해져서 자기들끼리 살려면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도 거일 있는 것 수도 같습니다.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다 쳐도 중남미에서도 그렇게 손을 잡았어요? 네. 중남미는 뚫고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남미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거기 카르텔 장난 아니던데. 결국은 또 마약 사업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는 게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조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조폭이나 마피아나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미지가. 마피아도 조폭이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조폭을 이제 영화에서 그리는 게 약간 상남자 이미지라든가 의리 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막 코믹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냥 무식하고. 예. 그러니까 폭력 힘의 원리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한때는 조폭 영화 많았었잖아요. 어우, 지긋지긋했죠. 너무 싫었어. 그
저는 정말로 조폭 영화, 그러니까 조폭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조폭 영화도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양치님이 마피아가 조폭이지.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마피아란 우리 무엇인가? 마피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기업화되면서부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기업화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우리나라의 조폭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마피아에 대한 애정을 철회한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그냥 낭만화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죠. 마피아가. 분명히 그 아까 뭐 알카포네 이야기 할 때도 언론에서 굉장히 좀 이제 포장을 해서 보도를 한 게 인기의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마피아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버지 영향으로 많이 봤는데 대부라든가 스카페이스라든가 그러니까 뭐 벅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들 옛날 마피아잖아요. 요즘 마피아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초반에 그 마피아들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는 그런 규율이나 명예 같은 게 살아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사실은 그것들랑은 좀 다르잖아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살인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마피아 게임이나 즐기자. 아니 이번에 이 마피아 주제로 준비하면서 갑자기 돌아서. 탈떡. 네. 그리고는 이제 진짜 다음에는 밝고 경쾌한 주제를 하자. 근데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뭐 한쪽으로는 좋은 행동을 한다 이런 게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다니고 이거는 절대 그렇죠. 그렇게 봐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공권력을 믿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권력이 오히려 같이 썩었으니까. 그쵸. 썩었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독재적이거나 이제 국민들을 탄압하고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더 주먹을, 정의나 뭐 이런 거를 가까이서 공권력을 막아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했던 지점들이 있고 그런 매체에서도 그런 걸 좀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미화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제를 전면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작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와. 제목은 알카포네의 수상한 빨래방. 알카포네의 수상한 빨래방. 우와 수상하다. 제목이 정말 수상하네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웹소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자, 영화 아닐까? 아 그런가? 책이고요. 네. 책이야. 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요? 그럼요. 네. 주인공은 매튜 무스 플래니건이고요. 12살에 알카트라즈 섬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어허. 12살에 무슨 중범죄를 저질러서 온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카트라즈 섬에 활력이 전기기사. 네. 때는 1935년이고요. 대공황 시대겠죠. 그래서 네.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뭐 외딴 섬이라도 무조건 가야 되죠. 근데 일단 무스는 야구할 친구도 없고 생판 이런 처음 보는 곳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샌프란시스코 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면 들릴 정도로 가깝다라고 우기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요? 소리입니다. 아니야 가깝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 알카트라즈 섬이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 있고요. 1934년부터 63년까지 형문소로 사용이 됐죠. 주로 중범죄자들이 이제 투옥이 되기도 하고 막 절대 탈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탈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굉장히 낮아서 좀 헤엄을 쳐서 살아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악마의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뭐 알카포네가 묵었던 독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요? 독방 30초 체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싫겠다. 나는 해보고 싶은데. 독방 자체가 30초인데? 너무 아, 30초도 관 30초 체험 뭐 이런 거 너무 싫을 것 같아. 약간 저 영화 같은 거 볼 때 독방이 너무너무 괴로운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인가 보다. 저희 여행 갔을 때 그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갔었거든요. 뭐 유럽 이런 데서요? 남미 쪽에서 갔었어요. 아, 남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제형 같은 것도 이제 마네킹으로 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이렇게 문 닫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저는 문 닫으면 사진을 찍을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꺼내줘. 아, 진짜 무서워서.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약간의 그 공포감이 네. 이렇게 엄습하나요?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실수로라도 안 아, 열리면 문이 어떡하지? 잠겨버리면 네, 어떡하지? 이런. 그런 느낌? 풀어주겠지. 갇힐 것 같은 그런 거 싫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관에는 잘 들어갑니다. 관에는 잘 들어가요. 관 체험은 또 어디서 갔어? 그러니까 역시 나 여행 가서 아니, 많은 체험을 하고 다녔구만. 관에는 그거는 왠지 아늑하고 이렇게 아늑했대. 날 가둘 바엔 차라리 죽여라 이런 거지. 뱀파이어였나? 편안했어. 네. 갑자기 진짜 TMI인데 그 감옥 있잖아요. 네. 재현을 해놨잖아요. 네. 고양이도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고양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고양이도 있고 그냥 인형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는 자꾸 들락날락하고 귀엽겠다.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섬세하네. 나네. 역시 모두들 고양이는 귀여워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 고양이 있어야 같습니다. 됩니다. 만인의 고양이. 자, 주인공 무스에게는 누나 나탈리가 있습니다. 네. 10살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무스는 12살이고 누나는 10살입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된 죽었나요 거죠? 누나가? 누나는 단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책에 몇 쪽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외우고요. 3자리 곱하기 4자리 이런 거 암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조금만 읽다 보면 이 나탈리가 약간 행동이 남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폐를 겪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10살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나이가 더 많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특수교육이 필요한 그런 친구인데 알카트라즈 섬으로 이사 오게 된 게 나탈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곳에 꼭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새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주인공이 이제 친구를 막 사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알카트라즈 섬이 얘네들 나이대에 그렇게 암울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 음식 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교도소에서 들고 온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저기 가면 시체 영안소 있대. 두근두근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또 죄수들이 쉬는 시간에 야구를 하는데 담장 넘어서 야구공이 넘어오면 그거 그렇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아 돌려주지 않나요? 그걸 왜 돌려주죠? 이런. 득템인데. 그래서 이제 이쯤 돼서 이제 교도소장의 딸이 있는데 파이퍼라고 합니다. 걔가 이제 쓱 접근을 해요. 그래서 너 내 프로젝트 같이 할래? 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감옥의 죄수들은 일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알카트라즈 죄수들이 하는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자. 그래서 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애들한테 5센트씩 받고 옷을 가서 감옥에다가 빨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알카포네가 빤 옷이에요 라고 하면 5센트의 그런 가치를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런 크게 될 녀석인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난 아니죠. 그거를 실행할 그 계획은 있는 거고. 일단 내가 교도소장 딸이야. 아. 뭔가 이게 커넥션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 날라줄 사람이 필요하고 뭐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4명이 필요해. 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애가 12살인데 키가 180이 넘어요. 아이고. 등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 성장이 빨라. 힘 세니까 빨래 좀 날라라. 얘는 기겁을 하면서 너네 아버지 이 사실 아시냐고. 나는 안 한다고. 이제 무스는 이제 뭐 딱히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월요일마다 야구할 친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도 사귀게 되고요. 다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탈리만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새로 입학한 특수학교에서 나탈리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이렇게
따님은 우리 학교와 맞지 않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이틀 만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틀 내내 소리를 지르고 애가 아하. 이제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아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케어할 수는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돌려지게 되죠. 저런. 그러면 사실 그거 보고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피아노 교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은 네가 나탈리를 돌봐줘야 돼? 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월요일에 피아노 교습을 가신대. 안 돼, 야구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야구하는 게 그게 이제 생애 낙인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굽신거리면서 화요일로 바꿔주면 안 돼? 막 이러거든요. 바꿔줍니다. 이제 애가 좀 워낙 야구를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해서 바꿔요. 근데 어머니께서 또 교습일을 화요일로 바꿉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일부러 그 바꿔준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건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좀 안 일부러 맞아요. 네. 월요일날 야구하라고. 그러니까 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남들 다 야구하고 있을 때 나탈리랑 단추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떡해. 참을 수 없잖아요. 예. 이때 은밀한 범죄의 속상을 다시 듣게 돼요. 너 우리 프로젝트 같이 하자. 알카포네 소탁소로 오너라. 자, 과연 야구소년 무스에게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인가? 자, 이 정도면 좀 밝고 경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진짜 마피아를 만나긴 하나요? 그냥 제목에만 알카포네가 들어가는 건가요? 비밀입니다. 별게 다 비밀이다. 아니, 이 책이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니 좀 전에 찾아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좀 오래된 책이어갖고. 이게 2010년도 출판됐던가 그렇거든요. 아. 좀 됐죠. 한참 됐죠. 네. 그 언제부턴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있었어. 본인이 사셨겠죠. 누가 갖다 놓진 않았겠지. 알카포네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또 안 읽고 이제 묵은지로 있다가 이번에 읽어야 되겠다. 잘했네 우리가 마피아 잡길. 초중반까지 읽으면서 이거는 훌륭한 청소년 범죄 소설이구나. 미래의 범죄 꿈나무들이 마피아를 등쳐먹는 이야기구나. 아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닙니다. 세탁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냥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범죄는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자폐를 겪는 누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기가 돌봐야 되는 입장 뭐 이런 거에서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게 성장 소설처럼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생각보다 이게 좀 현실 피폐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고통스럽고 이런 거 아닌데 아까 네. 맞잖아요. 야구하러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고 단추 가지고 놀아야 되고. 예.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제가 지쳐가지고 좀 읽기 힘들고 그랬는데 너무 어둡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적당히 미국식 유머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성인 대상 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 정도 읽을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삐뚤어진 어른들이 좋아하는. 사실은 많은 청소년 문학들이 그쵸. 어른들이 네, 보면 네. 좋을 게 많죠. 맞죠. 작가가 제니퍼 촐덴콕이고요.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아동문학 작가가 되고 싶다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첫 소설부터 이런저런 상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 싫습니다. 줄줄이 책을 써냅니다. 꾸준히 호평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카포네의 수상한 빨래방 이것도 상복이 많은 작품인데요. 뭐 뉴베리 아너상, 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뭐 영 어덜트 최우수상 뭐 이런 것들 등등 많이 탔습니다. 받았네요. 네네. 제목을 잘 지었어. 누구라도 들어볼 법한 제목이야. 네, 실제로 작가의 언니가 자폐를 좀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이 막 뭐 엄청 웃기다거나 뭐 속도감 있게 읽히고 이런 건 아닌데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상 받을 만한 책이다.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뻔한데 성장 소설이고 뭐 센스 있기도 하고 조금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후속편으로 알카포네 수상한 구두방. 연작이에요? 저는 이제 소설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취향이긴 한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왜냐면 이제 구두방에는 세탁소에 스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세탁소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순서 좀 그냥 무작위로 막 정했잖아요. 저는 이제 마피아가 등장하는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인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마피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제 게임 이야기 해볼게요. 이어지는 41화 3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마피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